반갑습니다. 12월 6일 방송 녹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투자와 관련된 정보 영상들 꾸준하게 업로드 해드리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놓으시고요. 또 제가 실시간으로 정보나 매매 타점을 공유드리는 방이 있는데 이 방 같은 경우는 제 영상에 댓글을 확인을 하시면 링크가 남겨져 있고 이 링크를 클릭만 하면 누구나 다 입장을 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가 매매 타점 제공하는 방과 관점과 정보, 방향성을 제공하는 방을 분리해서 운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매매 타점을 정확하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1대1 상담으로 대화를 주시면 매매 타점만 제공을 해드리는 방을 따로 링크를 드릴 거니까 대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비트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어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비트가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기도 어려운 위치이기도 하거니와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는 게 전혀 좋지가 않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처럼 조금씩 저점을 높이면서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좀 소화시키는 움직임이 꽤나 긴 기간 필요한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굉장히 좋게 좀 지지부진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는 바닥을 확실하게 다져놓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아마 여기 구간에서 횡보를 조금 더 거친 이후에 18K를 다시 돌파 시도를 하기 위한 흐름을 가져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K까지는 어렵지 않게, 부근까지는 어렵지 않게 상승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18K 부근에 쌓여있는 매물대가 꽤나 좀 두텁기 때문에 이 부근에 있는 매물들이 꽤나 두텁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하냐 못하느냐는 그때 흐름 가서 그때 붙는 힘을 보고 다시 대응 방향, 대응 전략을 다시 짜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18K만 돌파를 하면은 저항으로 작용할 구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8K만 돌파를 해준다면은 다시금 한 20K 정도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1차 관문은 여기서 완벽하게 지지하면서 이 매물을 다 소화를 해내고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18K를 두드리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를 돌파를 하면은 꽤나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는 정도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시점에서 상승 관점을 좀 폐기해야 되는 시점이 언제냐? 물론 상승 채널,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는 시점이기도 하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관점을 폐기하고 관점을 다시 짜야 되는 경우는 요 16.8K 부근, 요 부근을 하방으로 아예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다시 대응 관점을, 대응 전략을 다시 짜야 될 것 같다. 요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횡보 후 18K 돌파 상승이 연출이 될 수 있다. 다만 16.8K를 하방으로 이탈을 한다면 관점이나 대응 전략을 다시 짜야 함. 요 정도만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비트가 일단 위로 올리겠다라는 의지를 좀 더 강하게 표출을 하고 있고 올리는 힘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숏보다는 롱으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16.8K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롱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렇다면 그 말인즉 내가 롱을 잡아놨는데 16.8K가 완벽하게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당연히 포지션 정리를 하고 타점을 다시 잡으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추세 매매, 역추세 매매, 정확한 개념이 안 잡혀 있는 분들도 문의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을 물어보실 때가 좀 많아요. 지금 숏 잡는 게 낫지 않나요? 지금 롱 잡는 게 낫지 않나요? 라는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이 추세 매매나 역추세 매매와 연관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숏을 잡는다 혹은 지금 롱을 잡는다, 이런 생각들이 다 추세나 역추세 매매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역추세 매매를 조금 더 선호를 하기는 해요. 다만 상황에 맞게 매매를 해야 한다라는 것. 무조건 추세 매매, 무조건 역추세 매매, 이건 옳지 못해요. 추세 매매를 쓸 때도 있고 역추세 매매를 쓸 때도 있고 상황에 맞게 전략을 짜야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방향성이 없다 혹은 단기간 말고 장기간 횡보하는 장, 이런 장에서는 역추세 매매, 방향성 확실 혹은 단기간 횡보하는 장, 추세 매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매매를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느 정도 매매를 하면서 추세,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분들한테 적용이 되는 말인데,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역추세 매매보다는 당연히 추세 매매가 더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숏보다는 롱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안전하다, 이 내용과도 좀 이어지는데, 지금
지금 시장은 완벽하게 비트가 올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잖아요. 그 의지를 보여준 게 뭐냐면 추세선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조차 거의 안 나오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추세선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조차 포착이 안 됨. 이 말인 즉 추세가 강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추세가 강하다라는 거는 올리는 힘이 언제든지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다. 여기서 매물이 소화가 되면 위쪽으로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매물이 솔직히 말해서 언제 소화가 되고 언제 올릴지까지 완벽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것까지 파악을 할 수 없지만 소화가 되고 확실하게 지지 구간을 확보를 하면 위로 올릴 거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면 굳이 내가 무리해서 숏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롱을 잡아두면 언젠간 위로 쏘아 올려져서 수익을 보고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뭐 롱으로 물리는 게 더 안전하다, 지금 시장은 숏으로 물리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그것과 좀 이어지는 거고, 추세를 거스르지 않는 매매를 하는 기준은 지금처럼 올리려는 의지를 표출을 확실하게 해줄 때, 혹은 떨구려는 의지를, 이 추세선이 반대로 그려진다면 떨구려는 의지를 확실하게 표출을 한다면 그때는 숏으로 매매를 접근을 하는 게 맞겠죠. 지금도 보면은 여기서 지지를 받는데 숏이 나와도 지지받고 올리고 지지받고 올리고 돌파 시도를 했지만 다시 여기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살짝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잖아요. 저점을 낮추는 모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올리는 힘이 강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단을 하는 거고,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16.8K를 이탈한다면 그때는 손절을 하는 게 맞겠지만 그 전까지는 롱으로 홀딩을 하는 게 맞다. 이런 확실한 장에서는 역추세 매매를 위험하게 타기보다는 안전하게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이어가시는, 만약에 여기서 쯤에서 뭐 롱을 타가지고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안 팔아줬으면은 손실 구간이잖아요. 근데 결국 여기서 시간이 지나서 횡보를 해서 물량을 소화를 하고 올린다면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돼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숏을 잡고 있어서 수익 구간이 더 빠질 것 같아서 잡고 있다가 얘가 올려버리면 그 이후에는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도 모른다는 거고. 그런 원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그럼 역추세 매매는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처럼 방향성이 확실하지 않았던 시장, 혹은 장기간 횡보하는 시장, 이런 구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 이런 구간이 형성이 됐을 때, 자, 방향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무한정 올릴 수가 없다. 급등, 급락으로 이어지,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방향성이 없고, 혹은 장기간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는, 장기간 횡보를 하는 구간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는 내가 여기 위로는 올릴 힘이 없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기간을 보면 여기 안에서 지금 횡보한 기간을 체크를 해보면 약 한 2달 정도의 횡보 구간이 형성이 됐어요. 그럼 2달 동안 나는 20K 위로 돌파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비트가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면 그 구간 전이나 혹은 그 구간에 와서 다시 급락을 하는 패턴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추세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갑자기 상승이 나올 때는 숏을 잡아볼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추세가 확실할 때는 갑자기 롱이 나온다면 진짜 그게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역추세를 하지 말라는 거고, 방향성이 없고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갑자기 상승이 나오는 거는 그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못하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역추세를 해도 된다. 그래서 지금 롱이 안전할까 숏이 안전할까라고 판단하시기 전에는, 내가 롱을 잡을지 숏을 잡을지 판단을 할 때 좀 애매하다, 그러면 큰 추세를 한번 참고를 해보는 것도 전혀 나쁘지가 않다, 매매를 할 때는. 그래서 큰 추세가 들어 올리고 있고 올리는 힘이 정말 확실하게 강하게 표출을 하고 있다면 그때는 그냥 시간이 걸리더라도 롱으로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게 안전하고,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방향성이 없고 장기간 횡보하는 구간에서 갑자기 급등이 나오거나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 역추세 매매를 접근해볼 만 하다라고 정리를 해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영상으로 이걸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것도 뭐 매매를 하는데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역추세 매매랑 추세 매매랑 장점 단점이 너무 뚜렷해요. 추세 매매는 안전하다, 다만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 좀 적다. 역추세 매매는 좀 위험성은 감수하지만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더 크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 장단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 각자 상황에 맞게 그걸 적용을 해서 추세를 따라가야 될지 혹은 추세를 반대로 타도 될지 그걸 하시면 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